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욕 억제제 중에서요, 벨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가 1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이제 한가할 때, 또 직장에서 일을 끝마치고 나서 영상을 찍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좀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카페에 와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입 앞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버전, 이런 ASMR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음질이 듣기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벨빅이라고 하는 약은요, 현재 이제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물이에요. 가장 흔하게. 이게 이제 부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요, 우리가 보통 복용하는 펜터민 제제 있죠. 펜터민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 쪽의 부작용이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손이 떨리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이 약에 좀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지는 못하는 약인데요. 이 벨빅 같은 약은 장기 처방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벨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먹어도 그렇게 큰 부작용은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원리가요, 이 펜터민은 이제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벨빅은 세로토닌 쪽을 올립니다. 세로토닌. 약간 이제 다릅니다. 이게 약간 이제 많이 다르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긴장이라든지 집중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걸 올려가지고 긴장하고 있을 때 밥을 좀 먹기 싫으니까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원리로 작용을 한다면, 이 세로토닌 같은 약물은요, 지금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별로 부르지 않은데 배가 부르다라고 만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 처방이 가능하고, 원리 자체도 만족감을 올리는 그런 이제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의 수용체가 사실 3개가 있는데요. 5-HT, 여기 이제 세로토닌입니다. 이 수용체가 2A, 그러니까 1도 있고 한데 지금 작용하는 건 2 쪽에 작용을 합니다. 5H, 2A, 2B, 2C가 있는데, 이 벨빅 같은 약은요 2C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C에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어떤 포만감 같은 거를 올리는데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B 같은 데 작용을 하면은 이건 심혈관계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혈관계 쪽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리덕틸이라고 있었어요. 시부트라민이라고 하는 이 약도 사실 좀 은근히 많이 썼던 약인데, 이 약이 이제 퇴출됐습니다. 이게 심혈관계 위험 쪽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 벨빅이라고 하는 약은 이 2C에 대한 선택성이 이 2B에 비해서 거의 61배 정도 더 선택성이 있어요.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2A에 비해서도 약 14배 정도의 선택성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로서는 거의 가장 좋은 그런 선택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A 같은 거는 뭐냐면, 이게 올려주면은 약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불면이랑 그러니까 이게 2C에만 주로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2A도 약간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잠을 잘 잡니다. 네. 잠을 오히려 잘 잔다. 그러니까 그 펜터민이라든지
트라민이라든지 하는 그런 푸린이라든지 디에타민 같은 그런 약에서는 사실 잠을 못 자는 게 큰 부작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는 떨어지지만 이런 벨빅으로 바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향정신성 약물에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은 다 이런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를 컨트롤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향정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이게 이제 효과가 약간 약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약하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예전부터 뭐 이런 펜터민이라든지 프리밍 푸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먹던 분들이 이 벨빅을 먹으면은 이거 좀 먹어도 별로 효과 없는데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효과 어떤 사람들은 거의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드셔야 되냐면은 눈에 띄게 살이 빠지진 않아요. 띄게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펜터민 같은 거 먹으면은 이거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들 같으면 한 달 이내에 몇 주만 먹어도 막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안전하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단기간 의지가 충분하신 이런 상태에서는 펜터민을 아주 단기간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벨빅으로 좀 바꿔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를 권고를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비용입니다. 비용이 조금 비싸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부담을 하실 수 있다면 벨빅을 그냥 처음부터 벨빅을 먹어서 천천히 관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10ml입니다. 10ml를 드시는 건데 10ml를 한 알 이제 드시는데 요걸 이제 하루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은 10ml짜리 하나를 갖다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20ml를 먹는 거죠. 요렇게 이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요렇게 드시게 되고요.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식사랑 상관없이 투약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좀 그래도 효과를 잘 보려면은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타임이 있어요. 다들 아침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점심을 많이 드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많이 먹는 어떤 시간, 많이 먹는 그 시간보다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효과가 많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건 갖다가 아주 신경 써서 그렇게,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 판정도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달 먹어야 되는 거지 한두 주 1, 2주 먹고 이거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서 그냥 꾸준히 먹기 좋은 타이밍에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요, 두통입니다. 부작용은 두통이 가장 많다. 사실 어지러움증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직접 해보면 이제 이 두통 말고는 별로 안전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통이 한번 오면은 되게 깨지게 옵니다. 깨지게. 엄청 심한 두통이 옵니다. 심한 두통이. 그래서 조금 불편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약을 아예 못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심하게 두통이 온다면 일단 끊었다가 조금 한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반알 정도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서서히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올리면 또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두통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거 두통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걸 참으면서 먹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복약법을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요거는 사실 이제 일반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내용인데요. 이게, 위장약이랑 같이 드실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장약 중에 은근히 이 도파민 쪽을 건드리는 그런 녀석들이 있거든요. 뭐 맥소롱이랄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약들은 이제 지금 제가 벨빅은 세로토닌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파민까지 같이 건드리게 되면은 뭔가 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위장약을 드시고 있다면 그 위장약의 성분을 확인을 해서 혹시 도파민을 건드리는 그런 위장약이 아니냐 내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뭐 병원에서 이제 같이 처방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경로로 이거 갖다가 먹고 있다면 반드시 그런 거는 상의를 해가지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파민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계열로 조절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사프라이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괜찮거든요. 위장약 같이 먹어도.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도파민 계열을 건드리는 그런 계열의 위장약을 드신다면 그런 건 반드시 상의를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식욕 억제제 중에서 벨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